네, 앞서 저희들인 대로 국민의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결과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열린 일산 킨텍스 현장 연결해서 박지원 신임 당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네, 먼저 대표 선출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우리 국민의당의 많은 국민들이, 당원들이 반드시 이 시대 정신인 국가를 개혁하고 정권을 교체하라는 그러한 큰 짐을 저에게 안겨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실하게 노력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에 매진하겠다 하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네,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대표님께 기대하는 바도 클 것 같고요. 어깨도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당은 작년 총선 네. 제가 뭐 자꾸 혼선이 오네요.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은 녹색 열풍을 불어일으켜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 검찰에 의해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우리 당의 지지도는 추락했고, 특히 대선 후보 1위를 달리던 안철수 전 대표도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난주에 두 분의 국회의원이 무죄를 1심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켜서 새정치답게 우리 국민의당의 모습을 보이면은 앞으로 집권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만으로는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반등할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우리 국민의당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고,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오늘 처음으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당의 체제를 대선 후보 체제로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선 후보를 생각하는 안철수 전 대표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를 앞세워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의 지지나 대선 후보들의 지지는 상승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이제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내에서 연대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연대론의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자강론이나 연대론은 지금까지 저와도 충분한 얘기를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고, 당을 우선 자강시켜야만이, 몸집을 키우고 강하게 만들어야만이 연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강론이나 연대론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집권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대선 후보로서 1위를 가고 있는 우리 당의 안철수 대표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동철 전 비대위원장이나 주승용 원내대표와도 3자 회동에서 그러한 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도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를 하면서 늘 조율을 해서 첫째는 당을 자강시키고 그리고 문호를 개방해서 연대하자, 이런 안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귀국한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는 의혹도 몇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경고 메시지를 날리셨는데 어떤 의미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경고 메시지가 아니고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면은 혹독한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23만 달러 수수설, 그분의 동생과 조카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본인을 위해서도 강한 검증을 받아야 되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지 않으면은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은 얘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경선 기간에 대선 드림팀을 이야기하기도 하셨는데요. 손학규 전 고문, 정운찬 전 총리 등에 대한 영입 전략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손학규 전 고문이나 정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저 역시 그 두 분과 대화를 해오는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자강을 하면서도 당의 문턱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우리 당에 들어와서 정체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경선을 하자 이런 플랫폼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우리 당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지난달 주승용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당시에 호남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호남당이냐 안철수 사당화냐는 논란은 극복해야 할 딜레마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당은 전통적으로 호남에 지지 없는 승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국민의당 우리 안철수 전 대표도 호남을 홈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을 그렇게 방문하지만은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강한 비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호남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없고 호남을 빼고도 정권 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홈베이스인 뿌리인 호남을 지키면서 외연을 확대하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역할 분담을 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반기문 전 총장 관련 답변을 하실 때 의혹과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럼 뭐 제가 지금 고생해가지고 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대표 선출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박지원 신임 당대표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